자, 위메이드하고 위메이드 맥스를 뭐 어차피 오늘 기준에서 접근 범위를 설정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내일 기준에서 한번 들여도 볼 거예요. 지금 어차피 일단 그 위메이드 쪽의 기준에서는 자금을 유치해 왔죠.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는데 실체가 없는 쪽이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의구심이 생겨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위메이드나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MS사 마이크로소프트사로부터 투자 유치를 했다라는 부분 자체 그 내용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시장에서는 평가가 된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를 대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굉장한 그 이슈가 된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해서 블록체인 플랫폼 사업 관련 개발비, 마케팅비, 뭐 이런 운영 자금을 활용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내용의 위메이드 쪽의 그 공시 내용을 우리 어, 같이 좀 올려주세요. 그래서 공시 내용이 전환사채 발행이 아마 되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환사채 발행에 대해서 1회차, 2회차, 3회차 이렇게 쭉 돼 있는데 IR이 설정돼 있고 음,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놓고 보시면 IR 부분이 10월 31일 날 IR에 대해서 공시가 있었고 저 IR 부분하고요. 저 더 잘라주세요. 공시 전체 화면 하나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IR 부분 요 잘라주시고 그래서 25일까지 좀 세일즈를 계속하는 가운데서 일단은 이제 뭐 1차 전환사채 발행 요 내용 부분들을 요 공시로 안 잘라주셔도 돼요. 이 내용은 그냥 보도 자료를 통해서 정리된 내용 올려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MS사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대형 사로부터 일단은 자금의 유치에 성공이 됐다. 자금 유치 성공이 됐다. 이 부분이 뭐 굉장히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고 또 해석이 되게 되고 그래서 개장 초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 내용이 이슈가 불거지고 난 다음에 이제 변동성이 크게 확장이 된 거죠. 일단은 그 5분 봉의 기준에서 우리도 장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편입 설정 범위를 놓고 본다면은 요 정도 범위의 기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기준은 좀 버겁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 15%까지만 따라붙어요. 그러면 45,850원이잖아요. 45,850원에서 15%면은 116% 기준 잡고 5만 3,100원 정도, 5만 3,150원, 5만 3,150원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5만 3,150원까지 따라붙는 기준이 되는데 잠시 한번 내려주고 기회를 안 줬어요. 5만 3,150원이면 여기서 한번. 그러니까 저자락에서 못 잡았기 때문에 사실상 얘를 뭐 잡아냈다 하기에는 좀 그렇죠. 우리로서는 사실 그 좋은 자리에서 잘 접근을 하고 또 개별 매매 기준의 수익도 창출하시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마지막 자락에서 손절을 했단 말이에요. 위믹스 관련된 시장 평가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일단은 고점 대비해서의 차익 실현 범위는 4%나 밀려 있기 때문에 편입 기준을 설정하셨던 분들도 차익 실현도 대체를 하시는 기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고 그리고 위메이드 믹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편입 설정 범위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는 편입 설정 범위가 20%까지니까 그 기준에서 놓고 보면은 편입 설정 범위도 설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 위쪽으로는 이제 중립의 기준이 되는 거고 최대폭에 이제 따라붙을 수 있는 범위 15% 범위는 요 정도 수준 그리고 그 위에서는 이제 우리로선 중립의 범위 그리고 차익 실현 범위 기준은 아무래도 이제 요 자락 정도가 되겠죠. 고점 대비해서
미끄러져 내려올 때 기준 4% 등락 범위 여기서부터 되겠네. 고점 찍고 내려오는 구간에서부터의 흐름 전체 차익 실현 범위의 기준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닥을 찍은 여기까지가 차익 실현 범위의 기준이 되는 거고, 찍고 나서 이제 돌린 기준에서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중립의 범위. 결론적으로 거래를 초대량으로 수반을 했고 이슈 범위가 나쁘지 않고, 만약에 메이저들의 수급이 마감 이후에 전일처럼 한정기술이나 또 두산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서의 그런 흐름이 아니라면은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들이 공격적으로 물량을 떠넘겼다. 이슈를 바탕으로 갭상승 이후에 들어 올려놓고 그러고 나서는 뭐 떠넘긴 흐름으로 마감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들여다볼 수 없죠. 근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긍정적으로 흐름을 잡아준 기준이다라고 한다면 내일 기준에서, 그러니까 오늘 장중에 이제 요자락 설명할 때 금양 설명드리던 그 위치였기 때문에 그때 이제 놓친 범위 그 흐름으로 감안을 한다면 뭐 중간에 편입 설정 범위가 되지 않는데 그 부분을 억지로 맞춰서 편입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내일 기준에 들여다볼 수 있을런지 그 부분을 좀 해석을 하고요. 우리가 처음에 들여다봤던 게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의 흐름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개파락 이후의 흐름이라서 좀 빠져나온 것에 기준이 되고, 그리고 이제 오늘의 기준은 다시 갭상승에 이제 돌려놓은 흐름이 되는데, 앞전에 주요한 거래를 터트린 상태에서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현재 위치에서는 앞부분의 흐름처럼 이제 만약에 실패가 된다 할지라도 이 기준에서는 편입 설정 범위, 변동성 매매 범위 잡아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일단 여기가 중립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이제 이 흐름을 요 고점 라인까지 뚫고 올라가는 양봉으로 마무리를 지어준다면 주간 단위에서, 그러면 아랫꼬리의 기준은 아랫꼬리의 양봉의 아랫꼬리의 흐름의 기준은 뭘로 잡는다 그랬어요? 몸통의 기준으로 해석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장악형의 기준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것을 주간 단위로 감싸지 못한다 해도 음봉의 윗꼬리 부분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는 몸통으로 해석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잉태형. 만약에 저것을 몸통으로 감싸 놓으면 장악형, 변형형의 기준에서도 거래가 수반되어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럼 추세 강화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추세 강화 부분을. 그래서 그 다음 주의 기준까지도 연동성의 흐름을 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러한 양봉 앞전에 78,000원, 몸통의 기준에 75,000원 이런 기준까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가 된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일봉의 기준에서 일시적으로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지만은 사실 MSR로부터 자금을 유치했다라는 거는 뭐 주가에 탄력을 줄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명분은 돼요. 다만 그것이 펀더멘탈을 크게 좌지우지하지는 않기 때문에 뭐 예를 든다면 뭐 삼성으로부터 해서 뭐 지분 유치, 그러니까 자금을 유치해서 이제 삼성이 이제 뭐 2대 주주로 올라서는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도 중간중간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삼성이 들어왔으니까 뭐 폭등을 한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제 2대 주주 삼성전자의 지분이 나오지는 않지만 비이성적인 변동성이 나오면 구설수에 오르기 싫어서 오히려 관리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이지 않게끔. 그래서 굉장히 좀 아픈 기억이 있는 위메이드예요. 최근에 흐름에서 이 개파락 때 또 기준점 지키기 위해서 개파락 이후에 거래가 둔화되고 저점이 낮아지는데 그것을 무조건 가져갈 수는 없었고, 개파락 이후에 추가 편입했다가 정례 기준 잡았어요. 그러니까
자의에 의한 부분이 아니라 원래의 기준으로 따진다면은 뭐 이 기준이 9월 이후로 당겨놓을까요? 그러면 사실상의 흐름은 이 기준이 맞았죠. 어떤 거냐면 에, 캔들 패턴의 기준에서도 상승 장악 확인형에 아까 어, 양봉의 아래 꼬리는 몸통으로 인식이 된다. 그런 기준을 잡아드린 것처럼 장악 확인형의 기준으로 인식을 잡을 수 있었던 구간이란 말이에요. 장악 확인형의 기준으로. 요자락에서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에, 아쉽게도 개파락이라는 그 복병을 만나서 어? 어찌 보면 그것이 펀드멘탈적인 부분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빠르게 돌리거나 하면은 뭐 다행스러운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어, 다시 거래가 수반되고 추이 추세가 바뀌면 따라붙는다의 기준을 설정을 하고 손절 범위를 설정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장중에 거래가 빵 터지고 움직일 때 따라붙지 못했죠. 그렇지만 내일의 기준에 더 월등한 거래를 터뜨리고 움직임을 줬기 때문에 내일의 기준에 이제 수급 한번 보면서 과연 이제 그 수급이 오늘의 강세를 띈 수급이 손바뀜만 있는 것이냐 아니면 실질 순매수 수까지 포함되느냐 다음 날의 기준에 바로 이제 뭐 원전 관련주들처럼 급락으로 반전되느냐 이런 내용들을 좀 확인해서 대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 편입 설정 범위가 전부 형성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기준점이 되겠죠. 꼬리가 달린 이 부분에서의 차익 실현 범위의 설정 범위까지 그리고 재차 여기서 샛별형의 기준이 형성이 됩니다. 물론 그 샛별형의 OMA, 20MA 거래량이 또 수반돼 있어서 복잡해지는 그 흐름이 됐는데 결론적으로 시가총액이 이제 1조 8천억짜리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좀 만만치 않은 종목이라는 것을 해석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된 것 같습니다. 앞전에 그냥 명목 가격 기준으로 잡는다면 뭐 요 정도 범위 기준이 눌림목 그리고 바로 위에 고점도 눌림목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요 범위는 거래만 수반된다면 이슈거리는 뭐 회사 차원에서 어떻게든 뭐 만들어내는 업체니까 이 업체도 어떻게든 금양이랑 비슷하게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 이후에 거래만 수반되어진다면 탄력의 흐름, 탄력적인 흐름을 들여다볼 수 있겠다라고 해석을 해드립니다.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고 그리고 일주월봉에 지금 11월 2일 기준 일봉, 주봉, 일봉 그리고 월봉 그런데 위메이드 믹스 같은 경우를 간단하게만 좀 놓고 볼 건데 21년 이후에 이제 엄청난 변동성을 줬잖아요. 그런데 월간 단위에 이미 거래가 이만큼 터져 있어요. 이미. 물론 이제 거래 대금으로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최저 바닥에서 뭐 거래가 수반되어 있어 봐야. 근데 그래도 그렇다 할지라도 일단은 거래가 수반된 상태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가총액이 6,400억에 급등이 나온 상태에 6,400억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 6,400억짜리 종목에서의 그 흐름도 마찬가지죠. 일단은 어찌됐든 그 변동성 거래량 그런 기준들을 감싸 안고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는 기준이 되는데 일단 그 8월 이후의 흐름 이쪽도 놓고 보더라도 똑같아요 사실상. 일단은 장악형의 기준으로 지금의 범위를 거래가 수반됐기 때문에 장악형의 범위를 빨간색으로 설정할 수 있고 여기서도 사실은 장악 확인형의 기준인데 뭐 좀 부정적인 이슈가 크게 불거진 거죠 사실. 네? 그렇게 되면서 여기까지는 중립의 요소입니다. 장악형 기준에 여기까지 이제 중립의 요소였는데 그것이 강세 흐름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예상치 못했던 부분
그죠? 코인 거래소에서의 위맥스에 대한 평가, 부정적인 평가, 그것에 대한 또 제재라고 표현할 수 있을려나요? 제재에 가까운 기준. 그래서 결론적으로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내일 기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가총액 1조 미만이니까 들어가더라도 이제 제한적인 범위 그리고 위메이드를 기준으로 해서 들여다보는 기준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고, 그리고 카카오뱅크는 아쉽게도 쭉 뻗어 올라가다가 고점에서 미끄러져 버렸어요. 아쉽게. 매매 원활하신 분들은 이제 뭐 중간에 뭐 차익 실현이 좀 일부 설정이 되셨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내일 기준에서 다시 또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카카오뱅크의 일단 프로그램 쪽의 수급은 오히려 나쁘지 않은 흐름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엄청난 힘의 강도가 생긴 거죠. 일단은 MSR로부터의 자금 유치라는 부분, 전환사채 발행의 대상자가 됐다라는 부분, MS가 굉장히 사실은 이슈가 뜨거운 이슈입니다. 근데 이제 펀더멘탈을 그것 하나 가지고 완전히 이제 바꾼다라고 해석하는 거는 좀 무리수가 있죠. 그 앞전의 부분은 이제 캔들 패턴은 아니더라도 슈마시스는 뭐예요? 쟤는 또 종가의 장난을 좀 치려나, 왜 갑자기 밀고 내려갔다가 보합까지 확 돌리나요? 일단은 하여간에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매도 그리고 중립 이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위메이드 맥스도 일봉하고 이제 그 주봉을 잘랐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그 분봉 놓고 보셔서 과연 편입 설정 범위의 기준이 형성됐었느냐라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장을 보기 위해서 일단 거래 이 기준이나 이런 부분을 오픈을 해드리는 거고, 또 오늘 장중에 윈메이드 VI 이렇게 이제 푸른희망님께서 올려주신 시간이 10시 59분이에요. 그러니까 10시 59분은 이제 윈메이드 같은 경우에 아까 그 우리가 잡아드린 고자락 위치가 되겠죠. 유자락 이외에는 이제 편입 기준이 설정되기 어려웠다. 고자락 기준입니다. 윈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에 이제 따라붙을 수 있었느냐의 기준이 되는데, 5분봉으로 놓고 보면은 똑같이 이제 요 자락에서 이제 변동성이 확장이잖아요. 근데 51분에 VI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VI 59분에 10시 59분에 그래서 요 자락이 됩니다. 요 자락이. 그래서 일단은 그 위메이드 맥스도 시가총액 1조 미만이니까 이제 20% 기준을 잡으면 15,550원 곱하기 121 해주면은 18,080원, 18,800원, 18,800원까지. 그래서 18,800원까지라고 한다면 그래도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아까 이제 그 우리 푸른희망님께서 요 기준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자락까지 뿐이 편입이 안 돼요. 그런데 요 기준에서 뭐 거래가 수반되고 이제 움직임이 확 나온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든다면 저 앞전 고점 넘기고 나서의 흐름, 그때 이제 거래가 수반됐기 때문에 그 거래량 부분이 뭐 상상을 초월하게 실린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일단은 이런 기준으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편입의 설정 범위는 우리 입장에서는 요 자락까지의 기준이 되는 거죠. 요 자락까지. 그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제 저점 대비 2% 들어올리면 따라붙을 수 있다. 근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거래가 실려 있는 종목인 거지. 지금처럼 거래가 없다가 이제 뭐 눌렸는데 돌린다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의미가 없고. 그래서 그런 그 흐름, 그 정도의 흐름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차익 실현 범위의 설정, 그 이후의 흐름은 중립의 범위. 예. 그렇게 해서 차익 실현 범위는 뭐 요 정도 범위가 되겠죠. 저점을 찍은 요 정도까지가 전부 이제 차익 실현의 범위의 기준이 되고 중립의 범위의 기준은 나머지 자락들. 근데 나머지 자락에 대해서 의미가 없죠. 어차피 우리는 따라붙지 못할 자리니까 여기서 뭐 개별 단타 매매를 형성을 한다. 그럼 뭐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이 길의 경우에 기준에서 좀 들여다보자라는 거예요. 이 길의 경우. 그래서 저 자락에서 동그라미를 하나 칠까요? 편입 설정 범위는 결국은 요 자락뿐이 없었다. 어디요? 요 자락의 기준과 요 고점 라인 요 정도 범위에서. 그러니까 저 자락 이외에는 이제 뭐 그러니까 저때 딱 보고 있지 않았으면은 들어가지 못했던 부분이고 일봉하고 주봉의 기준은 지난번에 우리가 접근했을 때 거래가 수반돼서 들여다본다라고 설정을 한 것처럼 이번에도 똑같은 거래가 수반돼서 이제 접근한다 기준 정도 수준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기준에 카카오뱅크 뭐 19,000원에 1차적으로 편입이 되실 수 있었고 그리고 2차적으로 19,700원 그리고 3차적으로 20,050원 이렇게 해서 이제 매매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렸다라고 한다면 19,000원의 개장초에 들여다보시고 편입하셨던 분들의 기준은 뭐 짧게 차익 실현 한번 하시고 재편입 기준도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편입하신 분들은 뭐 의미가 그렇게 없죠. 별 의미가 없는 상태에서의 설정 범위가 된 거고 그 다음에 뭐 금양이 재차 치고 올라왔어요. 치고 막판에 좀 돌린 것 같은데 프로그램 쪽에 80만 주 매도해서 이제 60만 주 정도로 좀 줄어들면서의 흐름이 된 것 같습니다. 저점 대비해서 이제 거래가 터져 있었기 때문에 32,200원까지 훅 밀렸었네요. 1시 넘어서. 그럼 여기서 이제 뭐 한 2%로 38,000원 정도 돌렸을 때 그때 뭐 제가 문자 사인을 드리든 안 드리든 여러분들 기준에서 저 정도쯤은 이제 스스로 편입하실 수 있는 교육받으신 분들의 기준이 되니까 아주 뭐 멋지고 이쁜 그림이 됐어요. 앞부분에 3만 원 기준 그 바로 위쪽에서 그렇다면 여기서 재편입 위쪽 방향의 흐름 나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의 기준도 똑같이 어차피 이제 지금 마감 농쇼가 진입이 돼 있는 상태인데 똑같이 그려놓을게요. 3만 원 그리고 여기가 31,450원 그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이 개장초의 이제 기준점에서의 위치인 거죠. 이렇게 3만 원 그리고 요 자락이 이제 뭐 32,300원이었나요? 어찌 됐건 32,350원 뭐 그리고 이제 33,500원이 마지노선이다. 여기까지만 따라붙는다. 요 기준이 됐던 거죠. 그럼 이제 요걸 이제 마무리하면서 얘도 그림을 하나 딱 그려놓으면은 일단은 이제 고점에서 차익 실현 범위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요 안자락까지 해서 여기까지가 매수권인데 여기까지가 이제 매수권이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중립 범위가 중간에 이제 요 정도 범위를 뭐 중립으로 설정을 한다라 치면 10시 전이니까 뭐 요 정도 눌리면 가져가겠다. 그럼 중립이라고 친다면 그 다음 범위에서는 전량 차익 실현이 맞죠. 꼬리 쭉 달고 내려와서 거래를 그것도 수반한 음봉의 기준이라면 저점 찍는 구간까지는 정리의 기준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차 뭐 편입 설정 범위를 무색을 하든 했을 때는 이렇게 지지 라인을 보고 거기서부터 거래는 일단 실려 있으니까 2%의 변동 범위를 돌릴 때 그때 이제 뭐 들여다볼 수는 있다. 그런데 우리의 기준에서는 프로그램 쪽에 매도의 부담 요인이 있으니 제한적으로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뭐 개별 기준에 유저라까지 찍고 내려와서 너무 많이 밀렸어요. 사실은 이렇게까지 밀리면 근데 여기서 이제 뭐 돌리길래 나는 38,000원 뭐 이런 구간에 편입을 했다. 그건 뭐 개별 기준이 되는 거죠. 개별 기준.
그죠? 개별적인 기준. 거래가 없더라도 이미 거래는 수반돼 있었고 저점 대비 돌리는 흐름의 기준이라면 우리는 내일 다시 들여다보는 걸로 기준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금양까지 아예 뭐 5분봉 다 잘라서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일단 종목 하나를 놓고 보시더라도 말씀을 이제 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5분봉 추가적으로 안 자르셔도 돼요. 제가 잘랐습니다. 금양. 우리가 전일 같은 경우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가 그리고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 사실상 갭상승 이후에 그 수익이 날 수 있는 등락률 범위 거기에 편입할 수 있는 비중 여러 가지를 계산을 했을 때 일단은 뭐라 그럴까요? 그 제한적이다라는 거예요. 갭상승이 원체 크게 나와서. 그래서 너무 불허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마감이 해보니까 수급도 별로였고 결론적으로 뭐 그리고 카카오뱅크의 마감 동시 효과에 이제 70만 주까지 프로그래밍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비중 전혀 없으신 분들은 이제 내일장 보신다고 생각하고 뭐 5% 가져가셔도 되고 그다음에 10% 채워서 이렇게 끝나면 좋잖아요. 그렇지만은 갭상승 마감에 들어올린 것 때문에 내일 좀 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0% 비중까지 채우신 분들이 계신다면 절반의 차익 실현을 절반 정도 차익 실현 하시는 것도 결코 뭐 나쁘지 않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설정 범위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위메이드 맥스 실패를 했지만 다시 들여다본다. 우리 쪽의 종목군들이 나쁘지 않았다. 그렇게 해석을 해서 대처를 해드립니다.